오늘은 독일의 최대 맥주 페스티벌인 옥토버페스트에 가요. 축제 기간에는 뮌헨 숙소가 너무 비싸서 뉘른베르크에 숙소를 잡았어요. 축제에 가는 사람들로 기차가 꽉 차서 바닥에 앉아서 갔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아침밥도 먹어줍니다. 뉘른베르크에서 뮌헨까지 기차로 1시간이면 가요. 앉아서 막. 이때가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축제 인파가 장난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나와 있어요. 옥토버페스트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특징이에요. 독일의 최대 축제라서 저도 의상을 갖춰 입고 싶었지만 급하게 정해진 여행이어서 준비 시간이 없었어요. 그 대신 있는 옷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입어봤습니다. 드디어 옥토버페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야 한다 해서 오전 10시쯤에 도착했어요. 아니 저거 뭐예요? 진짜 무서워. 이건 이따가 제가 타볼 놀이기구랍니다. 노래도 신나고 같이 온 친구들 발걸음도 신나 보이네요. 맥주 텐트가 여러 개 있는데 각 텐트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원하는 텐트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독일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남자들은 종아리에도 발토시를 끼는데 저걸 볼 때마다 게임 캐릭터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여긴 스파텐브로이라는 양조장의 텐트인데 625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뮌헨의 유서 깊은 양조장이래요. 저는 외국인 친화적이라는 텐트로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통로를 지나가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내부가 나와요. 무려 2층에도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예약석 같아 보였어요. 11시쯤 들어갔는데도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치 스포츠 경기장 같은 분위기가 나더니 함성과 함께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개막하는 딱 그 순간을 찍진 못했지만 이렇게 축제가 열렸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제 확실히 축제 분위기가 나죠? 의상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이국적이어서 사람 구경이 진짜 재밌고 다들 너무 귀여워요. 이제 맥주 축제답게 맥주를 시켜야겠죠? 여기서 파는 맥주는 잔도 엄청 크고 도수도 높아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는 저와 친구들은 딱 한 잔만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통닭구이와 대형 프레첼도 먹었습니다. 예쁘게 인증샷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데 뒷테이블에서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텐트 안에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직접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연주가 너무 멋있어서 넉넉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텐트에서의 맥주 축제를 즐겁게 즐겼답니다. 2시간 정도 텐트에 있다 나오니 날이 갰어요. 이제 저 회전근해를 타러 갈 거예요. 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서 타겠어 싶어서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게 2명이서 왔네? 혼자 안 돈을 내면 티켓 대신 코인을 줘요.
코인을 챙기고 줄을 서서 잠깐 기다립니다. 마침 신나는 노래가 나오네요. 결국 순서가 다가왔어요. 안전장치는 또 왜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지. 보니까 5살쯤 되어 보이는 애기도 씩씩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타봤는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머지 축제를 즐기러 갑니다. 사유로는 괜찮아. 여기는 작은 텐트였는데 천천히 돌아가는 게 특징인 오픈바였어요. 여기도 엄청 화려해 보여서 구경하고 싶었는데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축제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축제를 해질 때까지 즐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축제라 그런지 아무래도 기가 많이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넨에 온 김에 반나절 미넨처를 했습니다. 우선 이 광장 정말 예뻐요. 근데 이 광장은 우연히 마주친 광장이었고 진짜 목적은 빈티지샵이었어요. 저는 라는 길을 쭉 구경했는데 이 길에 빈티지샵이나 소품샵이 엄청 많았어요. 꼭 이 길이 아니어도 근처에 빈티지샵이 많은 것 같았으니 잘 찾아보시고 가세요. 카페로 이동하는 중에 이곳을 마주쳤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맥주와 해산물 구이를 먹고 있는데 햇살과 나무와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배부른 상태여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라떼 맛집으로 현지인 사이에서 유명한 카페에 왔어요. 고소하고 산미 있는 맛의 밸런스가 잘 잡힌 맛있는 라떼였어요. 자리는 협소해서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더라고요. 아니 언니 안에 화장실 없어 보이지? 없어 보여. 저희 다 지금 좋아하는 먹고 있어. 이때는 성당을 발견하면 들어가 보는 병에 걸려 있었어서 어딘지 확인도 안 하고 성당 같아서 들어와서 구경했는데 민트색과 아이보리의 조화가 너무 예뻤어요. 오늘의 말씀 뽑기 같은 게 있어서 뽑아봤어요. 가족 것까지 뽑아서 카톡으로 전달했답니다. 이번엔 세인트 피터 성당으로 제대로 찾았습니다. 천장 벽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미넨 최대 광장인 마리엔 광장에 왔습니다. 엄청 화려한 이 시계탑이 유명한데요. 여기서 정각마다 인형극이 펼쳐져요. 광장 한복판에서 아코디언 버스킹도 구경했습니다. 이제 정각이 되면 저 인형들이 움직일 거예요. 드디어 정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소리는 들리는데 인형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봤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긴 했는데 비 오는 날씨에 종소리와 인형극이 더해지니 수상한 분위기도 나고 판타지 스릴러 영화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오래된 시계탑 인형극을 흐린 날씨에 즐기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네요. 그런데 인형극이 생각보다 길어요. 한 7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밑에 층 인형이 움직이니까 호두깎이 인형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네요. 제가 본 시계탑 인형극 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형극 구경을 마치고 독일에 왔으니 소시지를 먹어줘야겠죠? 햇딱
바빴고 반나절 투어라서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위는 시내의 레고샵으로 갔어요. 도시 어딜 가든 레고샵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 특징을 살린 레고를 구경하는 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옥토버페스트 기간이라서 그런지 레고가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소시지로 장식한 트리도 있네요. 또 레고 캐릭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길래 친구들이랑 같이 커스텀해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독일하면 하리보니까 하리보샵도 구경했습니다. 처음 보는 귀여운 젤리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반나절 투어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숙소로 무사히 돌아갔답니다. 아니 눈이 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